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지수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데요. 장 마감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가 0.78%로 언급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자면 나스닥은 1.76%로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 마감 상황도 다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제 앵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열어볼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상당한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포인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CPI의 경우의 수라고 정의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월가에서의 해석은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비롯한 고성장주, 고밸류에이션주들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될 텐데 이 전달에 7.1%대에서 6%대로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약간의 경우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6% 초반, 그러니까 6.4%보다 낮게 나온다면 S&P 기준으로는 2% 이상의 상승이 당일에 나올 수 있고 되려 한 6.6% 이상 나온다면 하락을 할 수 있다. 다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구간이 6.4에서 6.6%, 본인들이 볼 때는 한 65%의 확률로 6.4에서 6.6%의 물가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S&P는 1.5%에서 2%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85%의 확률로는 S&P가 오늘도 올랐지만 내일 1% 이상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CPI에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측한 대로 예상이 된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건들락이라고 하는 신채권왕의 조언을 한번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연준에서는 5%대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금리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2년물이거든요. 2년물은 4%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가 4.5%인데 그렇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거냐라는 이런 뭐랄까요? 기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건들락이라고 하는 신채권왕은 그렇지 연준은 지금 너무 후행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에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을 때 아니다 이거 빨리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라 라는 게 이 건들락의 조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작년에 급박하게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실수와 뒤늦은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가 완연히 내려오고 있고 굳이 2%라는 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서비스 부문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비하인드 더 커브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의 반응에 후행해서 연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CPI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장은 좀 더 이 채권왕의 조언, 즉 연준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라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장과 채권의 연관성을 봤을 때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저희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좀 기분 좋은 단어를 갖고 와봤습니다. 계단식 상승. 작년에는 계단식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가 이제 토끼해니까 이 계단을 좀 깡총깡총 뛰어오른다는 느낌으로 계단식 상승인데 이 계단식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익의 하향 추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V자 반등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작년처럼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마다 주가가 툭 빠졌던 그런 장이 아니라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부터는 분기별로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실적,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모멘텀이
마이너스라도 이 실적 자체가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 늘어나는 만큼 분기별로 한 전체 코스피에서는 2에서 3%만큼은 자본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만 대형주가 한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2,400이나 2,450 가면 조금 막힐 거란 느낌은 있어요. 밸류에이션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크게 하락으로 가거나 전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약간 횡보 장세. 그러면 좀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끝나면 다시 이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의 점프업,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조금씩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렸어요. 유럽이 리세션이 온다라는 강력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루이비통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리세션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유럽도 좋아지는 상황이고 중국도 좋아지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머징으로의 자금 유입, 더불어서 한국 시장도 그 흐름을 타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해 봅니다. 유럽의 좋은 장세가 이제 한국으로까지 이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